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계란까까님, 바로 계란과자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란과자님은 귀신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까까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랜만입니다.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고맙습니다. 아유, 마음에 또 여유를 가지고 참여를 또 해야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어떨까요? 귀신에 관련된 얘기고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고향이 사라지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고향이 사라졌다. 네, 그러니까 뭐 흔히 생각하는 실향민 생각하시면 뭐 북쪽, 요쪽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아니고 오, 이제 댐 건설로 동네가 스몰된 데가 있잖아요. 맞네요. 예,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 요 이야기는 이제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저랑 잘 아시는 분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계란 가져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댐 건설을 막 하는데, 댐을 짓다 보면은 아무래도 물을 가둬놓는 형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수위보다 훨씬 올라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수몰된다고 하죠. 마을이 물에 잠기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댐 공사가 결정이 나고, 그러고 나서 해당되는 마을이 댐 수몰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은 나라에서 보상금을 주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시게끔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마을을 빠져나가기도 쉽지도 않으실 뿐더러 대부분 수몰 지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가 자체 댐을 짓는 구역들 자체가 보통 상류 쪽이나 물을 관리하기 좋은 쪽이다 보니까 다 시골 쪽으로 좀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마을에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시다 보니까 기본 4, 50년 사신 분들, 뭐 많이 사신 분들, 6, 70년 사신 분들, 태어나서부터 쭉 살아온 동네를 등지고 떠나셔야 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셔가지고 나는 도저히 마을을 못 떠나겠다, 이렇게 버티시다가 자녀분들 손에 겨우겨우 이끌려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끝까지 마을에 남아 계셨던 분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가 저희 시골 쪽 동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진안 쪽이거든요. 그쪽에 보면은 저희 시골 동네 쪽은 아니고 거기 옆 동네 쪽으로 해가지고 댐이 지어지면서 수몰된 동네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께 이쪽에 댐 지어지면서 마을이 없어진 데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가 제가 관리를 들어가는 건물에 시설팀에 계신 분이, 연세 드신 분이 좀 계셨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 고향이 그쪽이신 거예요. 오. 그분 고향이 그쪽이셔가지고 저도 이제 어찌됐건 시골이 그쪽 동네 근처니까 몇 번 얼굴 한 2번 정도 뵀었던 분인데, 얘기하다 그렇게 되니까 좀 많이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근처 저 어디 가봤어요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막 친해지고 하던 찰나 명절 때쯤 돼가지고 연휴 전에 마지막 딱 방문을 드렸을 때, 이제 연휴 때 시골 쪽도 좀 가보시고 해보셔야죠. 저도 이제 요번에 한번 내려갔다 오려고 하는데 라고 했는데, 그 반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나도 그쪽 동네 가서 친구들이나 좀 보고 하는데 우리 집은 못 가, 딱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쪽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라고 했더니 응 없어 하시더니, 우리 동네 댐 지어져서 없어진데 그 동네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쪽 동네가 뭐 댐으로 어디까지 하고 이런 소소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어느 순간 딱 얘기가 나온 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마을 잠길 때 막 보상금 같은 거 주고 나가라고 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반장님이 하신 얘기가, 나가라고 했지, 근데 보상금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가지고 조금 더 버티다 나가신 분들도 있고 했는데, 평생 살던 곳이라 절대 안 나가고 버티시는 분들도 있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했는데, 그 반장님이 그때 얘기를 하시던 게, 끝까지 마을에 계시다가 네. 안 나오신 분들도 있어. 근데 뭐 물 들어오는데 나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온 거를 본 분이 없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댐 지어진 지는 꽤 연식이 됐어요. 댐 지어진 지 꽤 연식이 됐고, 그 댐이 제가 이름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아마 용담댐인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용담댐. 예. 네. 그래서 그쪽이 댐 건설이 결정되고 나서 원래는 뭐 후보지가 몇 군데가 있었나 봐요. 몇 군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약간의 차이로 여기는 잠기고 여기는 안 잠기고 해서 막 조율을 하다 보니까 최소 한도로 마을을 잠기기 위치를 잡았는데 그 중에 해당되는 마을이 반장님이 태어나셔서 자라신 마을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이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뭐 동네 사람들 다 정리해가지고 근처 아무래도 고향이니까 멀리는 못 가겠다 하셔가지고 멀리 안 가시고 근처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아유 그래 어차피 고향도 사라졌으니까 그냥 자식들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아예 도시로 가신 분들도 있고 하셨대요. 근데 그 마을에서 되게 오래 사신 부부가 계셨대요. 노부부가. 오래 사신 노부부가 계셨는데 단장님 말씀으로는 언제부터 사셨는지도 모르겠는데 한 70년, 80년 가까이 사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뭐 일제강점기고 뭐 6.25고 다 그 동네에서 겪으셨다고 하실 정도니까 정말 거기에만 뿌리를 내리고 사셨던 분들인데 동네를 안 떠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내 식구들 우리 부모님 묘소 다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를 두고 어디 가겠냐. 끝까지 버티시더래요. 끝까지 계속 버티고 군청에서 나와서 설득하고 뭐 수정원에서 나와서 설득하고 보상금을 올려드리겠다 집을 지어드리겠다 막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태어난 내 고향 여기 고향 땅을 떠나지 못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버티시더래요. 그 상태에서 동네 주민분들이 하나 둘 이제 다 빠져나간 거죠. 동네 주민분들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노부부 그리고 그 동네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이장님 댁 그리고 그 마을에 온 지 얼마 안 된 집이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귀농한다고 왔는데 오자마자 얼마 돼서 선적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정리할 게 많다 보니까 그게 딱 세 집만 있었는데 점점 날짜는 다가오고 답답하죠. 어찌됐건 구식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강제로 빼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막 설득을 하고 하는데 그 남아있는 세 집 중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나가시게 됐대요. 뭐 반장님 얘기로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집 짓고 하는데 돈 들어간 것도 많은데 그거 회수도 안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보상금 때문에 좀 더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먼저 나가고 이장님 댁이 남았는데 이장님 댁도 이장님만 남고 나머지 식구분들은 다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은 오로지 그 노부부 두 분 때문에 남아 계신 거예요. 저분들 모시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나가시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나가신 거죠. 근데 그러던 찰나에 연세가 원체 많이 드시고 하셨으니까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자리를 깔고 누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더욱 이동을 못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군청에서는 구급차도 불러주겠다. 병원 그래도 가셔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막 설득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아예 그냥 요지부동이신 거예요. 내가 우리 마누라 데리고 여기 나가는 순간 다 빼버릴 거 아니냐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내 자식들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얘들이 우리 마누라 데리고 병원 갈 거고 나는 이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난 우리 집 못 나간다. 계속 그렇게 완강하게 나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할머니께서 자리 깔고 누우시고 나서 딱 일주일 정도 있다가 자녀분들이 내려오셨대요. 자녀분들 내려오셔서 이장님도 합세를 해가지고 막 설득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지금 나가셔야 된다. 좀 있으면 물 들어오고 할 텐데 지금 아버지 여기 계신다고 공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떡할 거냐 하면서 막 설득을 하는데 그대로 요지부동이시더래요. 근데 막내 자녀분께서 아버지 엄마는 어떡할 거냐고. 지금 엄마 병원은 모시고 가야 되지 않냐고. 근데 엄마 아버지 없으면 안 움직이는 거 알고 있지 않냐. 제발 좀 나가자. 알겠다 하고 할아버지가 드디어 승낙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자녀분들하고 드디어 빠져나가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장님도 막 정리를 하고 마지막 최종 정리가 들어가신 거예요. 할아버지도 이제 간단하게 집만 챙기고 나가셨으니까 중요한 것도 막 정리하고 자녀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께서 완전히 나가신 게 아니고 그냥 난 그럼 할머니 병원만 데려다 주고 그러고 난 다시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할아버지 몰래 짐을 다 빼신 거죠.
그래가지고 막 정리를 다 하는데 다 빼고 뭐 하고 정리하니까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흘렀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공사 막 들어가고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쪽에서도 여기 마을 이제 다 빠져나갔다. 사람 들어올 일 없다. 해가지고 마을에다가 출입로 막아가지고 사람 못 지나게 만들고 도로도 막아 정리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작업이 들어간 거죠. 네. 그러던 찰나에 할머니는 그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였고 반장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그 할머니를 좀 뵀었고 하셔가지고 그 고향 쪽 내려가셨을 때 할머니를 뵙고 오기도 했었대요. 근데 생각보다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얼마 못 가실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그냥 병원에 계속 계셨나 봐요. 그렇게 막 계시던 찰나에 상황이 좀 괜찮아지셨대요. 원래는 다리 깔고 누우셔서 일어나지도 못하셨는데 이제 스스로 일으키시고 식사도 스스로 하시고 자녀분들하고 얘기도 잘하고 하시니까 할아버지가 안심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그래서 할머니랑 자녀분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나 그러면은 우리 집 좀 갔다 올 테니까 엄마랑 같이 있거라 하고 할아버지께 계속 동네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다 말렸대요. 아니 어딜 가시냐고. 이제 할머니 핑계를 막 댄 거죠. 근데 할머니도 할아버지처럼 고향집에 대한 생각이 강하시니까 나 괜찮으니까 그럼 한번 가가지고 살짝 보고만 오라고.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가 그럼 나 갔다 오겠다고 가신 거예요. 자녀분들 말렸는데 자녀분들 없는 사이에 할머니랑 얘기 끝내시고 가셨대요. 그걸 나중에서야 할머니가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자녀분들이 할아버지를 찾으러 갔대요. 어찌됐건 뭐 동네 가셨다고 하면 집만 가셨을 테니까 집으로 갔는데 길이 막혀 있잖아요. 길 막혀 있어서 군청 직원분들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저쪽에 있는 마지막까지 계시던 어르신댁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집 자식들인데 지금 집에 간다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사라지셨는데 마을 좀 들어가 볼 수 있겠느냐. 아마 집에 가신 것 같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직원분들도 난리가 난 거죠. 한참 막 들어가가지고 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마을이 언제 밀려들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당황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을 쪽을 가셨대요. 마을로 다 진입을 하셨는데 마을 다 텅 비어 있죠. 집을 먼저 가셨는데 집에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셨지 하면서 빈집을 다 뒤셨대요. 마을의 규모가 그래도 꽤 큰 데였는데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집이란 집은 다 뒤셨대요. 근데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텃밭 쪽도 가보셨대요. 텃밭도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혹시 산소 쪽을 가셨는데 산소 쪽도 가보셨대요. 안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본인 집을 가신다고 나가셨던 분이 그대로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난리가 났죠. 분명히 마을에 있을 거다 집에 있을 거다 하는데 직원분들은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신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 돌아가셨을 수도 있으니까 병원 다시 한번 가보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도 적고 찾을 방법도 없고 하니까 그대로 병원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도 안 계시더래요. 자녀분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경찰 쪽에도 신고를 넣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행방이 변하신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아예. 그러던 찰나에 막 어떡하나 하는데 결국은 못 찾으시고 시간이 몇 달이 흘렀대요. 시간이 몇 달이 흘렀는데 그때까지도 한참 찾으시고 다니고 하셨나 봐요. 그 위쪽부터 정리해가면서 오는 쪽이라 슬슬 물 들어오기 직전인 마을에도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하는데 여전히 없으시고 그렇게 몇 달 지난 찰나였는데 마을에 이제 슬슬 물 찬다는 얘기가 나올 쯤부터 할머니가 갑자기 얘기를 하시더래요. 나도 우리 집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자녀분들 그랬죠. 어머니 뭔 소리냐. 지금 집을 어떻게 가냐. 지금 아버지도 안 계시고 집도 지금 다 비어가지고 지금 집 어차피 못 간다. 그냥 병원에서 계시다가 다 나으면 우리랑 같이 가자 했는데 할머니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니라고. 어제 니들 아빠가 어제 밤에 와가지고 나한테 집 지금 다 정리 다 돼 있다고. 청소하느라고 내가 아주 그냥 혼자 청소하느라고 고생 엄청 했다고. 그래도 아픈 사람 불러서 청소하라고 하기 그래가지고 나 청소 다 해놨으니까 좀만 있으면 며칠 있다가 같이 가자고 할머니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왔다가 가셨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자녀분들이 눈이 돌아가신 거예요. 대체 어디 계셨길래 경찰도 못 찾고 우리도 못 찾고 했는데 왜 엄마한테만 살짝 왔다 가셨냐 했는데 나도 몰라 그냥 밤에 네 아빠가 그냥 쓱 들어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고 자기는 집에 가서 자겠다고 그러고 갔다고. 그래서 자녀분들이 막 부리나게 갔대요.
근데 마을에는 안 계시더래요. 그러고 나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할머니께서 하신 얘기가 나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너 아버지가 낮에는 집 정리하고 왔다, 텃밭 정리하고 왔다, 뭐 심어놓고 왔다, 나 혼자 하려니까 힘들다. 너 아버지 계속 저녁 때마다 와가지고 지금 같이 가가지고 정리 좀 같이 하자고 하는데 너 아버지 혼자 힘들어서 못한다. 내가 같이 가야 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할머니께서.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어디를 가냐고 막 자녀분들이 말리셨는데 아니라고 하다가 어느 날 자녀분들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계속 상주에 계시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막내 자녀분만 남아가지고 병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딱 그러시더래요. 나 이제 가야겠다. 저기 의사분 빨리 불러봐라 해가지고 뭔 소리냐고 했더니 저기 안 보이냐고, 너 아버지 왔다고. 자녀분이 보셨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 할머니께서는 너 아버지 지금 저기 혼자 막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오지 않았냐고. 저 내 지팡이도 갖고 왔네. 그래, 나 저거 없어서 불편했다고. 너 아버지 내 지팡이 갖고 왔다고. 너 아버지랑 같이 집에 가서 빨리 집안일도 하고 정리 좀 해야 된다고. 의사 양반한테 빨리 나 좀 퇴원시켜달라고 하라고. 안 그러면 나 먼저 갈 테니까 먼저 가고 나면은 내일 아침에 의사 양반 오면 의사 양반한테 나 괜찮아져가지고 집에 갔다고 얘기해달라고. 자녀분은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다가 일단은 알겠으니까 엄마 자고 내일 의사분 오면 의사분하고 얘기하고 가자 이러고 그냥 달래고 할머니를 주무시게끔 했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침에 딱 봤는데 할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녀분들이 이제 할머니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는데 예. 문제는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실종 상태신 거잖아요. 자녀분들이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여기저기 찾고 뭐하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은 자녀분들이 마을 쪽으로 다시 한번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서 마을에 이미 물이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진입도 못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진입도 못하고 계시다가 결국은 한참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할아버지 결국은 못 찾고 그냥 실종 상태에서 약간 종결 쪽으로 자녀분들이 방향을 잡으신 거죠.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시기도 했고 근처에 갈 만한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살아 계실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모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찾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찾다 안 되고 결국은 이제 그 마을은 전체적으로 다 수몰이 됐고 그 수몰되는 지역이란 게 소규모 지역이 아니고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 덮여버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들도 고향 쪽은 이제 못 가고 멀찌감치 멀리서만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자녀분들이 주로 가서 보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쪽에 고향을 뒀던 분들이면은 항상 가가지고 좀 높은 데가 있어요. 높은 산 쪽으로 올라가지고 쭉 내려다보는 물 쪽을 내려다보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차례 같은 것도 제대로 못 지나가시니까 보통 거기 가서 거기에다가 그냥 산 같은 거 차려놓고 차례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이제 주로 고향집 보고 하시는데 그 반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수몰되고 나서 시간이 한 1년 지났나 봐요. 그래서 그 시골 동네에 한번 친구분들 만나러 가셨다가 최대한 마을 가까운 쪽 있잖아요. 위에서 그냥 마을 내려보는 쪽이 아니라 그 강 흐르는 최대한 가까운 쪽을 가보고 싶으셨대요. 그때 또 술도 좀 한 잔 걸치셨을 때라 한밤중에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반장님 같은 경우도 위에 올라와 계시다 보니까 뭐 친구분들이나 만나고 고향 동네도 몇 번 안 가시고 하시니까 할머니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을 때 그냥 병문 한번 갔다 오신 후로 뭐 특별한 소식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모르셨나 봐요.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얘기 들은 거 외에는. 그래서 이제 명절 전쯤 해가지고 미리 내려가시다가 친구들하고 술 드시고 고향 동네 한번 가보고 싶으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셨는데 밤에 그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옛날에 그 마을로 들어가는 쪽이 약간 큰 길자리가 있었대요. 스물대가지고 길이 막히고 나서 오만 가지 뭐 풀 같은 거 자라나고 길이 좀 정리가 안 되게 좀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었지 하면서 쓱 가고 있는데 저 멀리 앞쪽에서 사람이 한 명 오더래요. 네? 그래서 먼저 앞에 갔다 오시는 분이 계시나 아니면 뭐 낚시라도 하셨나 이러고 쓱 봤는데 점점 실루엣이 가까워가지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시더래요.
그 연세 많이 드신 마지막까지 계셨던 할아버지시더래요. 예. 반갑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우 할아버지 되게 오랜만에 봬요. 그랬더니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래요. 아 명절이라서 고향 옮겨? 그래가지고 아니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했더니 아 나 저기 마실 좀 나갔다 오려고 지금 잠깐 나온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동네에 좀 들어가가지고 자고 나오는 거야? 아니면 잠깐 놀러 온 거야? 가지고 잠깐 놀러 온 거라고. 근데 동네를 뭐 어딜 들어가요? 그랬더니 맞네 다 올라갔지? 여기 그냥 구경밖에 할 게 없겠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고 하시더래요. 예. 잘 데 없으면 우리 집 가서 자고 가. 우리 집 방 비어있어. 그러면서 그럼 나는 갔다 올 테니까 우리 집 가 있어. 가고 싶으면 가 있어. 이러고 그냥 쓱쓱 가시더래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술을 드셨으니까 이해를 못 하셨대요. 아, 이 근방에 따로 근처에 집을 지으셨나? 이 생각만 하셨대요. 하긴 마지막까지 동네 애착이 되게 강하셨던 분이니까 그러면은 근처에 집을 짓고 사실만도 하지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아 그러면은 이 근처에 계실 테니까 이 근처에 뭐 동네 같은 거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친구분들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근처에 뭐 동네 같은 거 있냐 했더니 친구분들도 좀 멀리 나와 계신 분들이 많고 그쪽 근처를 안 가신 지 너무 오래되시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오밤중에 그 할아버지 기다리기도 애매하고 다시 돌아가서 찾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그래 낮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냥 그날은 시내 쪽으로 다시 나와가지고 잠을 주무셨대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낮에 갈까 했는데 친구분들하고 노시고 근처에 사시는 친척분들 만나고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넘어간 거예요. 네. 또 술도 좀 막 한 잔 걸치셨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늦었네 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래 근처 가면은 원래 그 할아버지께서 날씨 선선해가지고 저녁에 돌아다니기 좋다고 저녁에 많이 돌아다니셨대요. 동네를.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지금 가면은 근처 또 분명히 산책 나오셨을 거다. 가서 한번 물어보고 뭐 그쪽 동네 구경이나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쓱 가가지고 찾아보는데 동네 같은 게 안 보이더래요. 어찌됐건 한밤중이고 거기는 댐으로 스물된 지역이고 하니까 뭐 전등 같은 것도 별로 없으니까 멀찌감치라도 마을이 있으면은 마을 불빛이라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마을 불빛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길을 잃었나 길 잘못 들었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또 왔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되게 반갑게 와주시더래요. 아니 어제 왜 우리 집 가서 자고 가라니까 왜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아니 제가 여기 이쪽 동네에 길을 몰라가지고 제가 어디 사시는지 길을 못 찾겠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막 웃으시더니 이거 오랜만에 와가지고 길 다 까먹었구만 이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했더니 알았으니까 따라와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따라가셨대요. 예. 할아버지를 쓱 따라가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시더래요. 집에 가서 우리 집 가서 나랑 막걸리나 한잔 하자 이러면서 하신 얘기가 우리 마누라가 안 그래도 나 저녁에 술 마실 거라고 하니까 안주 만들어 놨다고 맛있는 거 있으니까 가서 먹자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에? 이랬대요. 그랬더니 아니 집에 가서 막걸리나 한잔 하자니까 이러면서 앞으로 그냥 슬슬 따라와 나 먼저 갈게 이러면서 걸어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자리에 딱 서가지고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대요. 본인이 알고 계시기로는 분명히 장례식장까지 본인이 갔다 오셨는데 왜 할머니가 집에다가 안주를 차려놓고 기다리신다는 건지 알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순간 든 생각이 아 치매가 오셨나 이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게 고향 집이며 선산이며 땅이며 다 수몰돼가지고 사라졌지 그 상황에 또 할머니까지 돌아가셨지 하니까 그러면은 정신이 조금 온전치 못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마음이 조금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맞장구라도 좀 쳐드리고 술 동무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할아버지를 따라서 슥슥슥 가는데 할아버지가 앞에서 그렇게 빨리 걸으시는 게 아닌데 거리가 좁혀지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걸음 생각보다 되게 빠르시네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쓱 앞으로 가다가 뒤를 딱 쳐다보시니 아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걸음이 굼떠 빨랑빨랑 와 이러고 쓱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체력도 좋으셔라 이러고 막 따라가는데 가도 이상하게 이게 본인은 앞으로 최대한 나간다고 하는데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할아버지랑 간격이 안 좁혀지더래요. 그렇다고 할아버지께서 뒷짐지고 휘적휘적 걸어가시는 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걸음이거나 무슨 뭐 축지법만 쑥쑥 나가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시골 할아버지들 뒷짐지고 이렇게 슬슬 이렇게 느긋하게 걸어가시는 그 걸음걸이 있잖아요. 그렇게 걸어가는데 거리가 안 좁혀지더래요. 근데 본인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가지고 잘 못 가겠고 그래가지고 술 너무 많이 먹었나 이러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뒤를 쓱 보더니 아이 빨랑빨랑 오라고 하면서 쓱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지 하다가 진짜 도저히 못 가겠다 해가지고 먼저 가 계세요 금방 갈게요 이러고 나서 숨을 몰아쉬면서 바닥을 딱 봤는데 자기 고개 숙이니까 물이 보이더래요. 고개 숙이니까 물이 보이는 거예요. 본인 가슴팍까지 물이 있더래요. 자기가 물에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정면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거기가 물이 그렇게 막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은 그런 물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깊어지면 물 속이 안 보이잖아요. 검었지 거의. 게다가 밤이잖아요. 근데 물 속에서 할아버지 걸어가시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상태로 막 헤엄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오셨대요. 그러고 나서 막 시내로 나와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본인 숙박소 작업하시는데 막 들어가가지고 씻고 막 정신 차리려고 막 하다가 겨우겨우 정리하고 잠들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그 다음날 밝을 때 거기를 가보셨대요. 분명히 본인이 갔던 길을 대충 기억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뭐 나무가 있다든가 아니면 풀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가지고 주변이 막 가려지는 환경 조성이 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뭔가 보일 법 하잖아요. 집 같은 게 실제로 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리고 본인이 물로 들어갔던 흔적, 나왔던 흔적 왜냐면은 풀 같은 거 헤치고 왔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물에 들어갔다 나온 흔적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러고 나서 나와서 친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동네에 살고 계셨다가 밖으로 가셨던 분들이 특히 뭐 좀 먼저 빠져나가셨던 이런 분들이 고향 생각나서 그쪽 근처 가셨다가 이 반장님이 겪으신 거랑 비슷한 걸 많이 겪으셨대요. 할아버지를 뵙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얘기를 들은 적은 없으니까 보통은 찾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쪽 근처에서 물하고 바로 바짝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마실 다니듯 왔다 갔다 하는 할아버지를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면은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우리 집 가서 뭐 술을 한잔 하자든지 아니면은 밥을 먹고 가라든지 아니면은 밤도 늦었는데 그냥 자고 내일 가라든지 그냥 정말 원래 같은 동네에 사시던 편한 시골 할아버지가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시니까 실제로 그냥 따라 들어갔다가 너무 숨이 갑자기 막 차고로 막혀가지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본인이 아예 머리끝까지 물속에 잠겨있다가 나오셨던 분도 계셨대요. 제대로 걸리네. 그러고 나서 그 얘기가 돌고 나서 그쪽 동네 분들끼리 그쪽을 못 가게 막다가 사람들이 안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풀로 덮여가지고 그쪽은 이제 뭐 아예 사람이 안 가는 지역이 돼버렸죠. 대신에 가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낚시를 하러 그쪽으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뭐 이제 뭐 낚시를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쪽 관리는 없는데 그 반장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낚시 가신 분들 중에서도 그 할아버지를 뵌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면 아직도 돌아다니시죠. 너무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주니까 이거 또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 뭐 무섭게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서글서글하게 생긴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시골 동네 할아버지처럼 그냥 뒷짐지고 슬슬 걸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얘기하고 하시니까 아무도 눈치를 못 채셨대요. 그래서 뭐 지금도 본인은 그쪽 동네를 안 가신대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그래서 보더라도 본인은 그냥 높은 데서 그냥 보고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또 찾아가고 막 괜히 그런 분도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또 이거. 근데 뭐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린 그 용담댐 그 지류 따라 쭉 내려가는 그 구간이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제가 지역 그냥 무난하게 깐 것도 어디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인지 확인도 어렵고 사람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구역은 문제도 없고요. 야, 그쪽 근처 사시는 분들은 알아서 안 가실 거고
근처 안 사시는 분들은 몰라서 못 가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미로같이 만들어 놔야 돼요. 웬일로 이 지역이 오픈이 됐으니까 살짝 걱정은 했어요. 물귀신 되실까봐. 근데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네요. 보통 제가 어디를 한다고 하면은 그쪽 해당되는 지역을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운영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혹시 피해가 갈까봐 제가 최대한 언급을 피하거나 지역을 맞죠. 큰 틀에서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여기는 그냥 뭐 어디 쪽이고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린 게 어차피 뭐 찾아가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늦은 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계란과자님이 이제 마지막 타임이신 거는. 그죠? 그렇죠. 제가 보통 여태까지 참여한 것 중에 마지막 타임이 요번이 사상 2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타이밍이 딱 그랬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자주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계란과자님께서 해주신 댐에 관련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물귀신이 무서우면 사람이 막 거기로 가길 꺼려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그 할아버지의 귀신처럼 뭔가 그냥 구수한 시골 어르신의 그런 구수한 우리 집에 잠깐 들려서 한잔 하게나 이런 식으로 계속 꼬신다면야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더 소름 끼칩니다. 정말로. 물귀신은 물귀신답게 좀 꼬셔야 되는데 너무 물귀신답지 않게 꼬시니까 그게 더 무서웠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